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위생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강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기 이전에 25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나와 있죠. 식품위생과 관련된 중요 세균,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시면은 바실러스 같은 경우 25쪽을 한번 펴보시면요, 여러분. 자, 그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체크하시고, 특히 이제 열에서는 포자를 형성해서 그만큼 열에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쌀밥, 어묵, 통조림 같은 가열식품의 부패 원인균, 여기 반드시 밑줄을 쳐 주십시오. 그리고 뭐 통성, 현기성 했으니까는 요건 정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26쪽을 보십시오. 자, 슈도모나스 나와 있죠. 요거 체크하시고,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나오죠. 수생 저온세균. 자, 반드시 저온세균. 저온에서 생육이 가능하죠. 한 4도씨 정도에서도. 그래서 저온 저장 시 부패 원인이 된다. 냉장고에 넣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자,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수생으로 해수세균이라고 하는데 호염성이죠, 주로. 염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균, 그 다음에 감염병, 콜레라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보시면은 마이크로코커스라고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하시고, 비병원성 단백질 부패균, 단백질을 부패시키는 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호기성 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살모넬라라고 나와 있죠. 요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살모넬라균은 어떻습니까? 그람 음성 무포자. 자, 포자 형성은 안 하지만 통성 현기성이고, 자, 장티푸스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감염형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반드시 밑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에스리키아 말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클로스토리디움이 나와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열에 강한 것, 내열성 포자 형성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이렇게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은 요걸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육가공품 어패류 통조림의 부패 원인균이다. 자,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있죠. 자,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 그람 양선 강균으로서 젖산 발효균. 자, 보통 이제 발효 술이나 발효유, 김치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균에 대해서 간단히 보셨고, 두 번째 곰팡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곰팡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보통 우리는 이제 진핵세포이다. 세균하고 다르죠. 자, 좀 더 이제 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호기성 진핵세포라고 했는데, 이제 자, 진핵세포라는 거는 뭐냐, 핵막이 존재하고, 자, 세포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핵세포하고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니은을 보시면은 균사나 포자에 의해 증식한다. 이분법이 아니고, 자, 균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 하나의 끈 같은 것들이, 실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자에 의해, 균사나 포자에 의해 증식. 보통 이런 포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열악한 환경에서는 포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휴면 상태라고 하는 돌먼트 상태로 존재하고, 최적 환경이 됐을 땐 이것들이 포자가 발화하면서 다시 이제 곰팡이가 번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세균에 비해서는 수분이 적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견딘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을을 보시면은 여러분 주로 pH 4.0 이하에서 증식한다. 자, 산성 pH 4.0 이하에서 증식. 그러니까는 약한 산성에서 보통 증식을 하죠. 세균 같은 경우는 주로 중성 pH 7 정도 이상인데, 자, 곰팡이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미분에도 나와 있죠. 산성에서 잘 증식하고, 대체로 자, 증식의 온도는 30도씨, 체온보다는 조금 낮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비읍번 봅시다. 세균보다 증식 속도는 느리지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건조식품 당이나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도, 여기다 밑줄 쳐보십시오, 여러분. 건조식품 당이나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도 증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곰팡이의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보셨습니다. 세균하고 차이가 좀 있죠. 우선은
좀 더 열악한 환경, pH가 낮은 데서 잘 생육을 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딘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분법이 아닌 세균은 보통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이분법으로 증식하지만 자, 곰팡이 같은 경우는 균사나 포자 형성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곰팡이를 보시면 여러분, 자, 주요 곰팡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억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아스파질러스라고 나와 있죠. 아스파질러스 속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AS 요런 아스파질러스 속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A번 요걸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스파질러스 오리지아 해가지고 누룩곰팡이 종류인데 요런 누룩곰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이로움을 주죠. 자, 거기 밑줄을 칩시다. 전분, 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 반드시 약주나 탁주, 간장, 된장, 발효 보통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이용된다 해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B에서 뭐 아스파라질러스 니거이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누룩곰팡이 해가지고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지아 요걸 반드시 중요시 여기면 됩니다. 그 다음 27쪽 보십시오. 자, 니은에 나와 있죠. 자, 페니실리움 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건 말 그대로 뭡니까? 자, 우선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지만 항생제, 우리 항생제 제조에 이용하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그 다음에 A를 봅시다. 황변미의 원인균이다. 황변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쌀이 오래됐을 때 이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황색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황색으로 변색된 쌀인데 오래된 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이 그러니까 쌀에 부착하여 번식에 의해서 변색된 쌀의 경우가 보통 이럴 때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죠. 그래서 황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황색으로 변한 미생물이 붙어 있는 쌀을 갖다가 우리가 황변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노랗게 변한 쌀인데 이런 것들은 톡시칼륨 황변미 같은 경우는 상행성 마비, 호흡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밀감을 비롯한 과일의 연부병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연부병이라는 건 뭡니까? 세균 또는 곰팡이에 의해서 식물 조직이 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러지는 것이죠, 과일이. 그러니까 감이나 이런 밀감 같은 경우, 귤 같은 경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크렁해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때 이제 부패가 돼서 악취를 발할 수 있죠. 그렇게 보통 주로 이제 식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의 연부는 무, 배추, 양배추 등의 유채, 채소나 수분이 많은 것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즈 속에도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퍼스라고 해서 거미줄 곰팡이가 있죠. 자, 야채, 과일, 밀감, 딸기 등의 변폐에 관여한다. 일명 우리가 리조퍼스 속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 빵 곰팡이라고 하죠.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리조퍼스 속, 그 다음에 니그리칸스 해가지고 빵에 잘 번식해서 빵에도 수분이 어느 정도 많죠. 빵 곰팡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뮤코 속으로는 주로 이제 털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퓨자리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곰팡이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 등의 변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저온에서 식중독, 무백혈구증, 보통 이제 우리가 면역에 관여하는 백혈구, 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백혈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제거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역에 관계하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효모를 가봅시다, 여러분. 자, 효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분류상으로는 곰팡이와 같은 진균류나 단세포로 이루어진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곰팡이는 다세포성 생물이라고 하지만 효모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류나 우리가 단세포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성형기성이다.
여기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출하법. 이분법이 아닌 또 생식 방법이 발달했죠. 출하법으로 번식한다. 말 그대로 어미 효모에서 자그마한 우리가 어린 효모가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린 효모에서 자그마한 효모가 말 그대로 이렇게 출하법을 하는 게 우리가 뭐 있습니까? 바다에 사는 해마 이런 것도 우리가 출하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제 우리가 진화된 번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형태는 뭐 구형, 타원형, 소시지형 있다고 했는데 넘어가시고 네 번째 체크하십시오. 주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증식이 나와 있죠. pH 범위가 굉장히 낮은 산성에서도 잘 증식한다. 보통 범위가 넓죠. 여러분 이 효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 정도, 이건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그 다음에 8.0 이 범위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밑으로 가시면 주요 효모가 나와 있죠. 별표를 치십시다. 자, 효모의 속을 보시면 사카로마이세스 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카로마이세스 속 간단하게 그냥 한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보통 효모가 이제 우리 술을 발효할 때 만들어지죠. 술을 만드는 데 쓰이죠. 자, 봅시다. 사카로마이세스 속은 당을 발효해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생성한다. 자, 우리가 알코올을 발효시키죠.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속 중에서도 이제 세르비지종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종은 빵 효모, 청주 효모, 맥주. 자, 맥주나 빵, 청주를 갖다가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사케라는 게 있죠. 보통 청주 제조 시 이용한다. 자, 술을 제조할 때 보통.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칸디다 속이 있죠, 여러분. 자, 요거는 형태는 곰팡이와 비슷한 효모.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세포 단백질 생산에 이용하는데 넘어가십시오. 산막 효모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밑줄을 칩시다. 칸디다소. 산성식품의 표면에 증식하여 막을 형성하는 효모.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동물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세포죠. 자, 2.0에서 20 마이크로미터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큰 세포입니다. 자, 건조에 대하여 저항성이 매우 낮다. 건조한, 그러니까 거의 습기가 많은,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잘 생육한다. 건조의 환경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바이러스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우리가 원핵세균, 자, 세균 박테리아보다는 굉장히 크기가 작은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반드시 이것은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된다. 숙주세포라는 건 그만큼 기생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봅시다. 숙주세포가 있어야 증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기생성 세포 내 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류로는 여러분이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마이엘리티스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바이러스의 특징을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8쪽 보십시오. 자, 요거의 특징 같은 경우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은, 자, 요것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보통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RNA 또는 D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잎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도 있죠. 자, 보통 이제 RNA 바이러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DNA 바이러스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니은, 여과 생물이란 것은 뭐냐면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균에 우리가 기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과 생물, 자, 했을 때는 크기가 매우 작다. 웬만한 막에 걸러지지가 않죠.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생식세포. 자, 우리가 생세포,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 가능.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기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일번에 숙주 특이성이 있다.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비롯한 대사활동.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숙주세포에서 효소를 빌려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적어 주시면은 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크다. 웬만한 항생제에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죽지 않고. 내성. 그러니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면역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염 바이러스에 있는데 A형, E형, 그 다음 BCD형 이렇게 나와 있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3번. 자, 식품의 미생물의 오염 경로. 식품에서의 이렇게 오염 경로를 살펴보시면은 자, 대표적인 우리가 뭐가 있죠? 토양 미생물. 토양 속에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세균이 있죠. 이런 세균 종류로는 뭐가 있느냐?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바실러스 여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 밑줄 치시고 클로스토리디움, 슈도모나스 여기까지는 밑줄을 치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주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에어로박터 같은 경우 방성균도 있지만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자, 저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페니실리움, 그 다음에 아스파라질러스 이렇게 해서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효모로서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카로마이세스, 그 다음에 칸디다속 요거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충류 같은 경우는 생명체로서 조금 더 크기가 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생 미생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담수세균이 있죠. 민물에서 사는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에서 살 수 있는 해수세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외워두실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담수세균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속의 고유의 그람 음성桿균이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통 이런 담수세균은 저온에서 생육이 가능하죠. 저온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슈도모나스 반드시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아크로모박터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해수세균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호염성이라고 해서 3%의 식염 농도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그것도 같이 슈도모나스 속이 있죠. 슈도모나스가 아니고 슈도마스 속, 그 다음에 플라보박테리움 이런 거 밑줄을 치십시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분변 미생물. 보통 대장 속에 있다가 자, 변과 함께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여기 나오신 것처럼 장내 세균에 속하는 에스리키아 컬리. 자, 보통 대장균의 일종이죠. 거기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엔테로박터에도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사이토박터 거기까지 이렇게 반드시 밑줄을 치십시오. 장내 세균에 속하는 거. 자, 장내 세균 했을 때 우리가 에스키리아 콜리, 그 다음에 사이토박터, 엔테로박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화기계 전염병 및 식중독의 원인균. 자, 해가지고 식중독의 원인균도 병원성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균이 뭐가 있습니까? 살모넬라죠.
체크합시다. 살모넬라. 그 다음에 반드시 살모넬라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그 외 장구균은 클로스토리디움, 락토바실러스. 그것도 체크를 합시다. 자, 클로스토리디움과 락토바실러스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런 부분은 지금 체크하신 부분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공중미생물이 있죠. 공기 중에. 자, 바실러스나 사상균의 아포, 보통 바실러스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9쪽을 보시면 미생물 중 원시핵 세포를 가지고 있어 하등의 단세포 생물이다. 이분열법에 의해 증식한다. 이렇게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시면은 자, 식품의 오염 지표 미생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뭡니까? 세균 검사했을 때 이만큼 이게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는 세균 검사의 목적.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그 다음 세균 검사의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품의 보장성 검토이다. 거기에 있는 균을 갖다가 세균 검사를 했을 때 식품이 어느 정도 변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생지표균이 갖춰야 할 조건. 조건이 돼 있죠. 자, 반드시 이거 체크합시다. 이것도 보통 식품의 오염지표 미생물 했을 때, 자, 1번 봅시다. 사람과 동물의 분변 중에 대량으로 존재해야 된다. 자, 자, 분변 이외에는 상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 생물 같은 경우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 식품이 분변에 오염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죠. 그 지표 미생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환경에 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표 미생물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위생지표균이 갖춰야 할 조건, 요거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분변 중에 대량으로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자,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렇게 분변 중에만 대량으로 존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체에서 배설된 후에는 증식하지 않고 병원균보다는 길게 생존해야 된다. 병원균보다는 길게 생존해. 밑줄을 치십시오. 자, 그래서 배설된 후에는 자,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자, 분변 중에만 증식하고, 그 다음에 병원균보다는 길게 생존. 그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검사 방법은 간단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통 이제 이런 위생지표균이 갖춰야 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거기 나와 있죠? 대장균. 자, 대장균도 보통 이제 병원성균과 비병원성균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분변계 대장균. 특히 이제는 보시다 보면은 대장균보다는 분변계 대장균이 자, 식품의 위생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자, 분변 대장균이 있고, 그 다음에 장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장구균, 요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위생지표균이 갖춰야 할 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세 번째.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세 번째는 이제 대장균이 나와 있죠, 여러분. 대장균을 우리가 이제 이콜라이라고 하죠. 소근, 대장균 소근. 자, 대장균에는 이콜라이, 그 다음에 대장균, 그 다음에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네 번째를 봅시다, 여러분. 분변 대장균, 이게 중요합니다. 요것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별표를 치시고. 자, 대장균군 중에서 이씨 배지에 배양할 때, 자, 영양 배지에 배양할 때
공기 배양기에서는 자 반드시 이거 체크하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종 적정 온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5.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죠. 그 다음에 수조 배양에서는 보통 이걸 갖다가 수조에 배양했을 때는 자 물속이죠. 수조 배양했을 때는 몇 도씨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최적 온도가 44.5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0.2 자, 요 정도 도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해서 23에서 48시간 배양 시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번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이 됐다.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 온도에서 23시간에서 48시간까지 보통 이틀이죠. 배양했을 때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세균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중요하죠. 일명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대장균보다 더 정확하다. 자, 이런 부분이요. 보통 대장균보다 더 정확하게 오염 지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이제 우리가 이콜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구균이 나와있죠, 여러분. 5번.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온혈동물의 장관 내에 생존하는, 장 속에 생존하는 것이죠. 그람 양성 구균으로서, 자, 2번에 나와있죠. 엔테로코커스 속과 그 다음에 분변성 스트랩토코커스 속이 있다. 자, 거기 체크하십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봐셨을 때 엔테로코커스 속과 스트랩토코커스 속의 균. 자,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3번 봅시다, 여러분. 별표 치시죠. 자, 뭐냐면은 오염 지표균으로서 대장균군과 장구군의 비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 외워주시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대장균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에 보시면은 자 장관 내 균 수준 요거 넘어가시고 여기 네 번째죠. 각종 동물의 분변에서의 검출 상황. 보통 대장균군은 동물에서 따라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구균 대부분의 장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에서 검출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로 잘 나오지는 않고 그 밑으로 이제 다음 쪽 30쪽을 가시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걸 읽어보셨을 때 외계에서의 저항성이다. 동결에 대한 저항성 했을 때 여러분 쫙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대장균보다는 장구균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에 대한 요약이죠. 오염지표균의.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표로 외워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를 이제 체크하시면은 여러분, 자,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장균군과 분변계 대장균, 그 다음 장구균. 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요 세균으로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이걸 다 외워주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셨을 때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엔테로박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엔테로박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콜라이 그리고 에르위니아 같은 경우는 주로 식물의 기생에서 병을 일으킵니다. 에르위니아 뭐 이렇게 에르위니아가 있는데 주로 식물에서 자 기생하며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분변계 대장균으로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콜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이토박터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장구균으로서는 우리가 엔테로코커스가 있습니다. 요것이 있다는 것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뭐 분리고정 난이도를 넘어가시고 여기 봅시다. 분변 오염과의 연관성이죠. 말 그대로. 자, 적다. 대장균보다 지표로서는 오히려 분변 대장계죠. 굉장히 크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연관성이 크다.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부분. 요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외기와 동결성에 대한 저항성이죠, 여러분. 저항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항성 매우 적다. 자, 그 다음에 적다. 오히려 장구균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 외워주실 게 아니고 그 외부 저항성에 대해서 저항력이 크다. 그러니까는 살아날 수 있는 환경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의 소독, 살균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계. 자, 병원과의 관계 거기 나와 있죠. 이것도 체크하십시다. 장 쪽이죠. 장과 병원균과의 관계 해가지고 식품의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계. 반드시 크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크다, 적다. 오히려 주로 이쪽에 병원균군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30쪽에서 일반 세균수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 세균 오염 정도를 나타내며, 그죠? 세균수에 따라서 식품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밑줄 치십시오. 식품의 보존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자, 일반 세균수로는 우리가 뭐다?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보존성, 안전성 등 종합적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반 세균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통해서 표준 한천 배지에서 35도씩.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실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35도씨에서 48시간 이틀간 배양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 세균수는 식품 1g당 세균이 몇 마리가 존재하느냐 이런 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1g당 세균수 그리고 35도씨에서 48시간 배양했을 때 측정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대장균군을 봅시다, 여러분. 보통 대장균군은 대장 속에 존재하는 균이지만, 자, A. 젖당을 발효하여 가스와 산을 생성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현기성 균이 있다. 호기성이나 통성 현기성 아시죠? 그 다음에 호기성은 보통 산소를 호흡하는 미생물이고 현기성은 무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람 음성 무아포간균이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죠? 에세리키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대장균군이라 명칭을 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축의 분변에서 유래하는 것 외에 물, 식품 등에 유래하는 에르유니아. 보통 에르유니아는 어디에서 식품에 기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D를 보시면 정성시험법과 정량시험법이 있는데, 정성시험법이란 보통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사법은 정성시험법보다는 정량시험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시료는 액상의 것을 사용하고 보통 원액이 있고 10배, 100배 희석액에다가 우리가 이런 완충용액을 집어넣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이제 정성시험법이나 정량시험법으로는 보통 이제 정성시험법은 발효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시험법으로는 우리가 평판법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막 여과법도 있는데 그런 거 뭐 뒤에 가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자세히 보시면 되고,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성시험법보다는 정량시험법이 더 정확한 측정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2번 대장균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분변에 오염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 마지막 여기다 밑줄 칩시다. 환경위생관리면의 오염을 가리키는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면의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식품의 보존성, 안전성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그 식품의 세균이 얼마가 있는지를 가지고 세균수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장구균으로 나와 있죠. 보통 스트랩토코커스 페칼리스에 있고 엔테로코커스 페이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균의 아종을 포함한 균군의 총칭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랩스코커스 속, 엔테로코커스 속 이렇게도 부르는데 B를 봅시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인출의 분변에서만 존재, 그리고 분변 오염의 지표성이 높다. 밑줄을 칩시다. 장구균 중에서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생존율이 크다고 했죠. 웬만한 저항성에서 자, 견딜 수 있다. 생존율이 크므로 냉동식품, 건조식품, 가열식품 등의 검사에 대장균보다 더 유용하다. 거기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대장균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 식품과 미생물의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이 봅시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중성의 pH를 갖는 단백질 식품의 가장 흔한 부패균. 여러분, 수분 함량이 많고 보통 pH 중성에서 우리가 생육할 수 있는 미생물은 뭐죠? 세균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은 자, 수분 활성도가 AW가 0.9 이상으로 수분이 많을 때 우리가 생육할 수 있다고 했죠. pH가 보통 중성 정도 알아두시고 2번 봅시다. 소시지의 표면에 물방울 모양의 점액성 물질이 생겼다면 자, 어떤 균류 때문인가 했는데 마이크로코커스 속이죠, 여러분. 소시지 표면에 점액 물질을 만든다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납두균으로 강한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 자, 아밀라제가 뭡니까? 탄수화물 분해 효소죠.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얘기합니다. 분비하는 납두균으로 일본에서 연구되어 우리나라 청국장 제조에도 이용한다. 아, 바실러스 나토균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실러스 나토균. 자, 해가지고 2번으로 봅시오. 그 다음 4번. 황변미의 원인균은 무엇인가? 요 교과 내용에는 없었지만 보통 황변미는 곰팡이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자, 황변미는 수분 함량 뭐 14에서 15% 이상의 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번이죠. 페니실리움, 보통 페니실리움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아스파라질러스 속이다. 이건 안 되죠. 3, 4번 아스파라질러스.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된장이나 간장 이런 거 저기 제조에 이용되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페니실리움 속 중에서 바로 어떤 것이냐 했을 텐데 아일랜드 컴 해가지고 우리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다음 33쪽 가봅시다. 5번 문제. 통조림의 부패를 막기 위한 열 처리가 적당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산성 식품에 집중하여 사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여기서 4번이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통조림, 병 이런 증식한 세균, 통조림이나 이런 거에서 증식하면서 독소를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그 다음 보톨리듐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다음 중 미생물 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미생물 총이 우점종 차지한다고 얘기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봅시다. 식품의 미생물 총은 하나 또는 두 균 중에서 우점종에서 많은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점종이다. 우위를 차지한다. 상태로 유지다. 맞죠? 2번. 미생물 총이 형성되면 다른 소규모 2차 오염이 일어나더라도 균의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 6번은 체크합시다. 별표를 치시고 그 다음에 4번. 신선한 식품은 그 동식물이 자라는 환경에서와 같은 미생물 총이 형성된다. 그렇습니다. 자, 3번 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자,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는 곰팡이가 우선 증식. 아니죠.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우선 증식하죠. 곰팡이 같은 경우 수분이 적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과실류 등에서는 세균이 먼저 증식한다. 자, 이것은 맞지만 자, 수분이 많은 식품에 곰팡이가 우선 증식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봅시다. 다음 중 미생물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는 좀 넓게 보셔야 되겠죠. 보통 18에서 37도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적 온도는 보통 18에서 37도씨로 되어 있고 40도씨 이상이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증식이 억제되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미생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온균보다는 중온균이 많다. 저온균도 적고 중온균이 대부분의 미생물을 차지한다 해서,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온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온도 해가지고 2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7번도 체크하십시오. 8번 다음 중 세균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에세리키아, 바실러스, 비브리오 전부 우리가 세균류라고 볼 수 있는데 4번은 뭡니까? 아스파라질러스는 누룩곰팡이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에 9번을 보시면 저온균의 최적 온도는 몇 도인가?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저온균, 고온균, 중온균. 자, 15에서 보통 27도씨를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봅시다. 다음 중 비브리오 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람 음성균으로서 단모성 편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동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게 틀렸죠? 2번이나 이런 부분이. 담수, 해수 등에 존재하죠. 식중독 균으로서 그 다음 경구 감염병균도 있죠. 특히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입에서 입으로 감염될 수 있는 거, 비브리오 폐혈증균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틀렸습니다. 보통 4번에서 삶은콩에서 서식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죠. 아까 아스파라질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고, 아밀라제, 피로테아제를 분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곰팡이의 발생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수분 10% 이하인 건조식품이 온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맞죠? 세균 증식이 거의 안 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 항균력이 있는 세균에 있는 방부제가 첨가된 식품. 답은 3번이죠. pH가 4.0 이상이 아니라 4.0 이하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낮은 pH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곰팡이죠. 12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세균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균수 아까 보셨죠? 일반 세균수는 식품 1g당의 세균수를 말한다. 맞죠? 2번 세균수는 일반적으로 표준한천 배지에서 35도씨에서 약 몇 시간? 자, 24시간에서 48시간, 2시간, 이틀이라고 했죠. 48시간 배양하여 측정한다. 맞습니다. 3번 세균, 식품의 세균 오염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자, 답은 4번이죠. 대장균과는 달리 인축의 분변에만 존재한다. 아니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거 장구균을 의미하죠. 장구균은 냉동식품, 건조식품에 잘 견디고 인축의 분변에만 존재하는 건 장구균을 얘기합니다. 장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다음 중 효모의 번식 방법은 출하법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다음 중 미생물 증식의 영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생물 증식의 영향 요인으로 물리적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 온도, pH, 산화, 환원, 전이차, 광선, 압력. 생물학적 요인은 마이크로 플로라에 의한 경쟁과 공생이죠. 자, 그런 다음에 화학적 요인은 수분, 무기이온, 탄소원, 질소원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 지질학적 요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자, 지질학적 요인과는 전혀 상관없다. 답은 3번이죠. 자, 15번 갑시다. 다음 중 발효에 이용할 수 없는 균은 어떤 것인가? 보통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지니아, 오리자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된장이나 누룩, 자, 발효에 쓰이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리비지도, 자, 우리가 술 제조에 이용하죠. 그 다음에 4번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 했을 때 우리가 젖산 발효에 이용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뮤케다 해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털곰팡이 속으로서 과일의 변폐, 과일을 부패시키는 데 이용하죠. 과일의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16번 봅시다. 식품 속의 미생물의 생장 조건이 아닌 것은, 미생물의 생장 조건, 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 중요하죠. 생장 조건이 되죠. 그 다음 pH, 자, 산성이냐 중성이냐, 그 다음에 수분 되고 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농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다음 중 미생물의 크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가장 큰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곰팡이죠. 자, 다세포 생물로서, 그 다음에 단세포로서는 효모,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가 가장 작은 생명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봅시다. 다음 중 대장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대장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대장균은 동물의 분변을 통해 배출이 된다 해가지고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다음 미생물 중 토양에 주로 존재하는 균이 아닌 것을 했는데 여러분, 자,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수생에 존재하죠. 그래서 버페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수에 존재하는 것이죠. 3% 염에서도 증식하는 호염성 세균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이크로코커스나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번 아스파라질러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했죠. 자, 누룩곰팡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지아, 그래서 보통 청국장, 된장 발효에 쓰이는 것이죠. 자, 3번 대표적인 균은 아스파라질러스 페니실리쿠스가 아니죠. 자, 대표적인 균은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 아니면은 프렉티피쿠스라고 하죠. 그렇게 있다. 그래서 3번은 잘 모르시더라도 나머지 같은 경우 1, 2, 4가 반드시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7쪽 가보시면은 여러분 21번 다음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바이러스의 특징 보셨죠? 자, 4번이죠. 미생물 중 가장 크다 아니죠. 미생물 중 가장 작다. 그래서 여과성 미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22번 봅시다. 다음 중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의 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보통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 빵, 맥주, 포도주 이런 거에 이용하고 자, 청주 같은 경우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가 아니라 사케라고 얘기하죠. 청주를 만드는 거, 청주 제조 시에 이용하는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봅시다. 유기물이나 인수 배출물이 풍부한 곳에서 서식하며 유기물이나 인수 배출물 하면 하수 쪽이죠. 보통 다음수 토양 분변의 세균에 의해 오염되어 특유한 세균총을 형성하는 세균류는 하수세균이죠. 자, 하수세균은 보통 우리가 저온세균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담수세균과 비슷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온세균은 수생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자, 24번 봅시다. 저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1번 그람 음성의 부패 세균을 제거해 준다. 그 다음에 2번 저열 처리 후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제거된다. 열에 약하죠, 여러분. 물에 끓는 점 이하인 자 60에서 저온에서 우리가 살균하는 작용이죠. 여러분 4번을 봅시다. 저산도 식품 통조림의 살균. 이거는 자, 저산도 pH가 높은 저산도 식품 통조림을 살균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칸디다 속 보톨리니움 같은 현기성 세균이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고열 처리를 해야 살균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통조림은 고열 처리로 나오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을 보시면은 과일이나 채소의 흑변 현상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무엇인가 했죠? 곰팡이 쪽으로 아스파라질러스 니가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과일의 흑부병은 주로 어떤 곰팡이에서 일어나는가? 알터나리아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봅시다. 다음 중 한 방향으로만 분열하는 세균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단구균은 분열후 세포가 그냥 단일 구로 돼 있죠. 연쇄상기균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분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상구균은요. 여러분 분열 방법이 불규칙해서 포도송이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 쌍구균은 반드시 두 개만 연결된다 해가지고 답은 연쇄상기균 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사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봅시다. 균의 아포가 열 저항성이 강하여 그죠? 포자를 형성하는 거 120도씨에서 1시간 가열해야 사멸되는 균은 무엇인가? 아포 형성 균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자 해가지고 속이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봅시다. 식품위생학에서 문제가 되어 그 대상이 되는 미생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병원성 미생물은 우리 식품위생학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쪽을 보시면 30번 다음은 어떤 식품 미생물에 관한 설명인가? 2.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로 단일세포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다. 활발한 운동성이 있다. 자, 원생동물이죠. 보통 어느 정도 큰 그래서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것들. 31번 봅시다. 다음 중 비브리오 속 세균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우셨어야 되죠. 비브리오 속균의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염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어패류에 의한 식중독 거의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자, 경구 감염병 해가지고 강력한 전염성 병균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주로 채소나 과일, 토양이 아닙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생. 자, 수생, 담수나 해수에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32번. 소시지정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중에서도 어패류와 해수에서도 발견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 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더 생소한 부분의 문제죠. 그랬을 때 발견되는 형은 2형이다 해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세균의 포자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열에 강하게 유포자 세균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포자 형성에 있어 세포의 중앙이 부풀게 된 것은 클로스트리디움형이다. 자, 3번 포자가 생긴 세포를 포자낭이라 했죠. 자, 4번 봅시다. 식품위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포자 아니죠. 포자 세균이죠. 왜냐면은 무포자는 열에 약합니다. 근데 포자 형성균은 내열성,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온의 살균 처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식품위생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포자 세균이 오히려 그런 쪽이고. 자, 그 다음에 40쪽을 가시면은 34번 알이 다른 식품에 비해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은 어떤 효소의 작용인가? 보통 이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리소자임입니다. 요건 요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뭐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봅시다. 35번 스트랩스코커스 속 중 우유에 존재하여 치즈, 버터, 요구르트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뭡니까? 자,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라고 하죠. 젖살 발효하는 미생물. 해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36번 봅시다. 일반 음료와 냉동식품에서의 분변 오염의 지표균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몇 번이죠? 맞게 짝지어진 것은 3번입니다. 이콜라이 해가지고 엔테르코커스 페칼리스 해가지고 요거죠. 뭐 이콜라이에서 살모넬라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 갑시다. 다음 중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몇 번이죠? 나머지 다 틀렸죠? 자, pH 8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번, 산소가 있어만 증식하는 거 아니죠. 현기성에서도 증식할 수 있습니다. 현기성 미생물도 있고. 자, 100도씨에서 가열하면 모두 사멸된다 했는데 아니죠. 사멸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7쪽 37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41번 봅시다. 다음 중 분변계 대장균과 관계없는 설명. 지난 시간에 아까 봤죠? 분변계. 자, 1번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대장균보다 더 정확하다. 맞죠? 2번, 3번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봅시다. 4번은 사람이나 온열동물의 장관 내에 상존하는 그람 양성 구균, 스트랩토코커스,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 장구균이죠. 이거는 분변계 대장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봅시다. 어류 보관 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주도적으로 생육하는 부패 미생물을 했을 때 여러분 슈도모나스죠. 보통 저온세균입니다. 슈도모나스는 저온세균이고 우리가 해수에서 우리가 생육할 수 있는 거, 어류 냉장 보관해서 증식이 가능한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봅시다. 다음에서 저온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없는 것은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 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살모넬라입니다. 나머지 보톨리니우스,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자, 저온에서도 잘 견딘다. 생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체크하십시오. 41번 봅시다.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병원성 대장균은 급성 위장병이나 경구적 침입, 분변 오염의 지표균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장내 상지하는 것. 비병원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42쪽에 세 문제 마저 풀겠습니다. 42번 어패류 등의 식품 표면에 급속히 생육하여 특유의 냄새나 색소를 생산하여 식품의 향과 강택을 손상시키는 균은 무엇인가? 슈도모나스죠. 이런 것들은 저온세균으로서 슈도모나스는 어패류에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코커스 속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시지 그런 거에 점액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입니다. 43번 봅시다. 식품과 그의 주요 오염 미생물이 연결이 맞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여러분. 식육 및 그 제품은 우리가 세균이죠. 세균. 효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는 맞죠? 그 다음 44번 갑시다. 식품과 그의 주요 오염 미생물의 연결이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크로스토리듐, 유가공품, 어패류, 통조림, 부패 원인균 맞죠? 그 다음에 2번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 술 발효유 맞죠? 4번 비브리오는 주로 해수 세균. 다음 3번 봅시다. 슈도모나스 맞지 않는 것 슈도모나스죠? 이거는 어디
수생에 살면서 저온균이다. 수생에 살면서 저온균. 그래서 쌀, 어묵, 통조림이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래서 제 3강 해서 식품과 미생물 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식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